1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원천징수 부분에서 사원 등록까지 했었습니다. 메뉴 들어가시면은 사원 등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용도 사원을 등록했고 부양가족 명세까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요 수혜사원은 제가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 입력은 생략을 했었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보시면은 교재는 여기가 653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습 예제인데 이렇게 사원 등록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 4명에 대해서 사본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각종 자료들, 주소, 기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말정산할 때 이제 그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그 월 보수월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료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한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메뉴는 어디서 들어왔냐면은 전산세무 2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탭이 3개가 생성이 됩니다. 회계관리, 부가가치, 그 다음에 원천징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수업했던 부분이 부가가치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끝부터 이제 수업을 한 게 원천징수 부분 이제 이론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가 요 원천징수 탭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요 메뉴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사원 4명을 등록을 했는데 그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탭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기본사항, 부양가족 명세,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사항은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면은 뭐 특별한 내용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산직 여부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제 관련된 거 이렇게 따로 입력한 구분해서 입력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뭐 자료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부양가족 명세입니다.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관계란이 있고요. 본인인지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에서 이제 관계란이 있고 나머지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기본공제 해당 여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이는 일단은 그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이는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요. 내가 신경 쓸 거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해야 되는데 조건이 2가지였었죠.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고 이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득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됐었죠. 근데 그 연간 소득 따질 때 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뭐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있는 경우 조금씩은 다 틀려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소득 아니 뭐 기타 소득도 그렇고 연금소득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경우 전부 분류가 되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요 소득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 10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있는 그런 소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시간에 요 조용도 사원까지는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입력을 했는데 입력한 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우 이제 지금 수업 요거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학생은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금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면서 이제 같이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혼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말정산하는 부분하고 요 지금 원천징수 부분 사원 등록하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화면이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 듣고 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따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도 사원은 지난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성용 사원 보시면은 뭐 기본 사항은 이제 뭐 이 사원들 그대로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특이 사항 같은 것도 없고요.
이제 가족 관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강성용 사원의 부양가족이에요. 부양가족이 이렇게 보시면은 본인,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이 되겠죠. 배우자가 있고, 직계 비속이 있고, 여기 4번 같은 경우, 4번이란다. 여기 관계 4번 직계 비속이 입양자입니다. 입양자. 입양자 자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형제자매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조영도 사원 지난주 한 거고요. 요게 강성용 사원입니다. 강성용 사원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본인이 있고, 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죠. 직계비속이 셋이 있는데, 세 번째 요 강한나는 입양입니다. 입양. 자료는 지금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공제상 저는 요걸 2020년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올해 입양한 걸로. 그러면은 추가 공제 받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2020년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모친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나이 제한으로는 걸리는 사람은 동생은 걸리죠. 20세 이하, 60세 이상인데, 이제 동생은 이제 나이 제한으로서 되질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는 사업소득이 있고, 결손금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다. 기타소득이 지금 초과가 되는데, 기타소득은 300만원까지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업 관련 결손금, 작년에 손해본 게 있어서 이제 넘어온 게 있다는 얘기죠. 결손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넘어온 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도 결손금이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는 기본소득 공제 대상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생은 장애인이다.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나이 제한은 상관이 없는데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2,500만 원 있기 때문에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강한나는 입양을 하였다.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연습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동생만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본인 있고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직계 처가 되죠. 처. 그리고 나머지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여기는 입양입니다. 입양. 출산 입양에서 올해 입양한 걸로 그래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자녀 공제 3명이 해당이 되고 모친인 경우는 경로우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동생인 경우는 여기서 기본공제에서 부를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은 그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했고, 입력된 결과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인원. 본인, 배우자, 20세 이하 3명, 60세 이상 1명. 그 다음에 추가 공제되는 경우, 경로우대 1명. 그 다음에 분여자 공제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도 해당 사항 없고 출산 입양자 1명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가 하나, 둘, 3명이자 입양자까지 해서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호래 사원입니다. 문호래 사원. 문호래 사원은 본인이 여성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2번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되고 자료를 먼저 볼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문호래 사원입니다. 모친이 있고 자녀가 둘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어요. 배우자는 없습니다. 한부모자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친 이막내가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다. 1,000만원까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 근로사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천징수로 끝이 나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데 하루 15만원씩 공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15만원이면은 빼고 나머지 갖고 세금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루 20만원, 30만원 받으면은 20만원 받는다 치면은 15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세율은 6% 적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는 그 세금 15만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6% 세금 부담하고 납세금과 종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빠 같은 경우 문성대라고 나와 있죠. 나이가 일단은 오바가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본소득 공제 대상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력된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본인은 한부모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입력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여부가 있습니다. 부는 아니란 얘기고 여는 해당된다는 얘기였어요. 1 선택해주면 한부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경로우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2명이 있고, 나이가 둘 다 이제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14세, 18세 계산이 돼서 자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는 나이가 일단 되지가 않습니다.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그러니까 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다 되었고, 결과 요약된 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공제, 배우자는 없고, 20세 이하 2명, 60세 이상 1명 돼 있고요.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 1명 있고, 한부모 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면 100만원 공제 추가로 해주죠. 그 다음에 자녀세액 공제 2명 있습니다. 2명. 2명이면은 15만원씩 30만원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홀의 사원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영수 사원입니다. 나영수 사원. 자료 먼저 보시게 되면은 나영수 사원은 이렇게 직계 준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습니다. 배우자. 나영수 배우자가 있고 조건이 근데 있어요. 배우자 기타 필요비 인정받은 기타 소득이 1,5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뭐 금년에 재혼을 했다. 올해 결혼을 했으니까 배우자가 해당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는 분류과세인데 그 이상은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결과를 보면은 나양수 사원은 배우자만 있고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부가 됩니다. 부. 그리고 본인 뭐 특이사항은 없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한 명이고 추가 공제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 4명에 대해서 기본사항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 소속이에요. 회사 내부 소속되는 거고 실무상에서는 중요하죠. 이제 급여 이체되는 거 요 자동으로 이체되니까 요 입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부 관리 측면에서는 부서 직종 직위 뭐 급여 호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저희 지금 전산회계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건 이제 지원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원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660페이지까지 작업이 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닫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풀이 결과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원 등록된 결과 그리고 2명, 3명, 4명 있고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4명이죠. 조영도 사원, 그 다음에 강성용, 그리고 문호래 사원 있고요. 나영수 사원 있습니다. 사원 등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교재로는 661쪽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급여 자료 입력 메뉴는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별도로 입력을 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월급을 입력하는 메뉴다. 그 다음에 수당 등록, 공제 등록이 우선적으로 입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급여의 귀속연원일을 선택해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당 공제 등록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당 등록할 때 비과세, 과세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죠. 비과세 되는 것. 규제에서 보시면은 회사마다 대부분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게 이제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식대 나오는 거 월 10만 원까지고요.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개인이 이제 되게 자기 차량을 가지고 회사 출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출장 갈 때 자기 차 갖고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뭐 기름값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급여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거 외에 이제 생산지 사원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야간 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일숙직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그래가지고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일비, 옛날 뭐 영업활동비 그랬는지 그런 거 하고 이제 숙직하는 경우 숙비 나오는 경우 나오고 그러죠. 요즘 이제 숙직이란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사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뭐 2주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숙직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경비를 따로 맡기니까
이런 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야간 근무하면서 받은 거, 요건 이제 생산직 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이제 비과세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재 지금 662쪽에. 자, 급여 대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원 4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급여, 수당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급 얼마, 뭐 얼마 나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제되는 거. 요즘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컴퓨터로 자동 계산이 되죠. 보수월액 입력한 게 있죠, 저희들. 그거에 의해서 자동 계산이 되고, 별도로 되는 거는 상주회비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 원천 징수하는 거겠죠. 그걸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리다는 것, 뭐 그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여금은 2월, 9월, 12월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차량 보조금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여기 그 자가운전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전부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리고 식대에 다 10만원씩 비과세 되겠고. 그래서 차량 보조금하고 식다가 이제 비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급하고 직책수당이 과세고, 상여금이 1년에 3번 있죠. 2월, 9월, 12월에 있다는 얘기고. 상조회비는 뭐 별도로 입력을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나영수 차장이 있는데, 나영수 사원이 있죠. 9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거 가정을 해서 급여자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이제 임시로 이제 하는 거죠. 중간 퇴사하는 경우, 그거 해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해 주는데 그대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는 이렇게 지금 입력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1월분 급여 입력하면, 그리고 뭐 급여 받아서 2월분, 그 다음에 나영수 사원은 이제 9월 30일자로 퇴사한 걸로 가정을 해서 기록해라,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라. 9월 달에 퇴사해서 나갔으니까 이 사원이 다른 회사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9월자로 이제 정산을 해야죠.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하고 실제로 내야 될 세금하고 해서 더 세금을 내든가 아니면 환급 받든가 이제 회계 처리해 주는 거죠.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전체 사원들 이제 급여 지급 현황 표시되는 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급여 자료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근데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요. 별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급여 및 수당 공제 등록 문제. 요걸 화면에 띄워놓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662쪽이 되겠습니다. 네. 연장 근로수당이 있고 상조회비 있고. 자, 메뉴에 보시면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고,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급여자가 하기 전에 이제 수당공제를 등록해야 돼요. 수당공제. 수당공제. 자, 메뉴는 요 별도 탭에 F4라고 있죠. 수당공제. 이건 뭐냐면은 회사마다 지급하는 항목들이 다 틀리겠죠. 물론 요즘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연봉 얼마 그래서 그냥 전체 연봉을 나누기 10에 해갖고 그냥 한 항목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각종 세금 계산 뭐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개 기업에서는 뭐 연봉 얼마 그러더라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무슨 수당 해서 이제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는 거 전체 해서 곱하기 10에 하면 그게 연봉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상에서는 어쨌든 받는 그 항목, 그 수당,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제 항목들이 있겠죠. 그거를 등록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는 요령은 이제 추가로 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저희 자료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현재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여기까지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들어가 있고 회사에서 추가로 있는 거는 추가로 만들어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 과세고요. 자, 코드는 자동으로 그냥 2001번 주고 있죠.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요거는 과세 항목입니다. 일단 비과세는 지금 요 식대 요게 세 가지가 비과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급여,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사용한다.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이거 야간 근로수당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부하면은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부로 해놓을까요? 부하고 월차 수당도 지금 없으니까 부. 그리고 기본급 상여 직책 수당은 있고요. 월차 수당 없고 식대 자가운전 무조금은 있고 야간 근로수당 없고 연장 근로수당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 지금 교재에서 얘기입니다. 교재에서 여기서 요거만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요게 이제 수당 등록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있는 거 만들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제.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여기 맞죠? 그래서 고정 항목으로 되어 있고. 요거 외에 이제 또 회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요게 이제 공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자금 융자받은 거 있는데, 그거 이제 다시 갚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없으니까 그냥, 이건 그냥 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있는 게, 상조회비라고 있었죠, 지금? 상조회비. 그래서 상조회비를 하나 등록을 하겠습니다. 상조회비. 고 지금 F1을 눌러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프로그램 당에서 F1을 누르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조 앱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네 지금.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지금 하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조 회비하고 여기서 이제 F1을 누르면 이제 소득 공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고정 항목 선택을 하고 그냥 엔터키를 쳐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거를 지금 누르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 수당 항목, 공제 항목. 그리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좀 전에 등록했던 그 사항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렇고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그 급여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연월, 지급연월입니다. 귀속연월은 소득의 지급이 언제 속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세는 이제 1월달부터 12월달이니까 거기서 몇 년도 몇 월에 소속되는 소득이다라는 것 표시해 주는 게 귀속연월입니다. 그래서 1월분 급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날은 1월분 급여. 대개 1월달에 지급을 하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1월 급여인데 1월달 근로 다 하고 2월 1일날 지급하겠다. 그래도 되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그래서 대개 당해년도 말일 아니면은 25일날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원 이름이 쭉 두고요. 지금 우리 회사 4명의 사원이 있죠. 그리고 아까 했었던 항목들 있죠. 그 수당 항목, 그 항목들이 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공제 항목 4개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있고 이 소득세에 이제 붙는 게 이제 농특세, 지방소득세입니다. 근데 세금 관계니까 자동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등록하지 못했지만은 그 상조회비 있었죠. 그 상조회비가 아마 여기 떠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F1을 못 눌러서 그거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조영도 사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470만 원이 됩니다. 470만 원. 그리고 상여금은 없고 1월달이니까. 그리고 2월달 직책 1월달 직책 수당이 20만 원. 그리고 식대가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차량 보조금 그래서 30만 원. 그리고 연장 근로수당은 이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들이죠. 이미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키 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한 사람 급여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강성용 사원 입력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기본급 360만원. 상여금 없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10만원. 그리고 식대가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 연장근로수당이, 이 사람은 생산직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있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다음 문호래 사원. 문호래 사원도 220만원. 그리고 차량 보조금이 직책수당이 없고, 식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없고요. 그리고 나영수 사원 44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직책수당이 50만원. 그리고 식대가 10만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월달 급여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이 항목들은 자동으로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메뉴 들어가면 수당 등록이에요. 수당 등록. 그래서 수당에서는 과세, 비과세를 구별을 해야 되고, 이건 이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과세 대 비과세라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들은 이렇게 해서 4대 보험하고 이제 보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조회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내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제일 먼저 수당 공제 항목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급여 입력에 들어갑니다. 급여 입력은 귀속연월이라고 지급연월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2월부터 나머지 급여 자료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